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이온큐 분석 자료 오늘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자 컴퓨팅 하면 아이온큐가 많이 언급되잖아요.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기술적인 잠재력은 있는데 그 이면에 고평가 리스크나 재무적인 과제들이 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딱 양날의 검 같은 상황이에요. 혁신 기술은 분명 대단한데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계속 손실이 나고 있고 또 자금 조달 방식이라던가 상용화가 아직 좀 불확실하다는 점들 이런 건 투자자들이 꼭 따져봐야 할 부분이죠. 네, 특히 현재 주가가 미래 성공을 얼마나 미리 반영하고 있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이온큐 2015년에 설립됐고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에서 양자 컴퓨터를 서비스했죠.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에서 쓸 수 있고요. 네, 얘네가 쓰는 방식이 트랩 이온 방식인데 이게 레이저로 원자 하나하나를 잡아서 다루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정밀하고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죠. 그래서 뭐 연구기관이나 국방 쪽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하고요. 근데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 트랩 이온 방식이 다른 기술, 예를 들면 초전도 방식보다 제작 비용이 좀 더 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정말 대규모로 확정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랑 데이터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론적인 장점하고 실제 상용화 사이에는 아직 간극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 간극을 어떻게 또 얼마나 빨리 메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기술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돈 문제, 재무 상태를 좀 보죠. 이게 진짜 흥미롭던데요. 네, 그렇죠. 2025년 1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77% 늘었어요. 77만 달러. 와, 분기 성장세는 엄청나죠. 네, 분기만 보면 그렇죠. 근데 2024년 전체로 보면 연간 매출 성장률은 11%에 그쳤어요. 회사가 처음에 막 제시했던 그런 폭발적인 성장 기대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매출이라는 것도 자료 보면 대부분이 소수의 큰 계약, 뭐 정부기관이나 IT 대기업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 이게 과연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소수 이 정도가 높군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역시 손실 규모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심각하죠. 2024년에 영업 손실이 1억 4,710만 달러, 순손실은 3억 달러가 넘어요. 3억 3,370만 달러. 네. 2025년 1분기에도 순손실이 5,600만 달러고요. 이게 뭐 돈이 계속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금 소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운영 자금을 만들려고 이제 전환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자주 하는 거고요. 아, 전환사채. 그거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죠. 실제로 2024년에 발행한 거는 회사 스스로도 최대 11% 정도 가치 희석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어요. 11%요? 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네, 당연히 부담 요인이죠. 이렇게 손실도 크고 자금 조달 이슈도 있는데 그럼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가치 평가요? 아, 여기서 이제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오죠. 네, 자료 보고 저도 좀 놀랐는데 2025년 예상 매출 대비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고 하죠. 이게 무려 80배에서 8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80배가 넘어요. 이게 보통 IT 기업들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요. EV 세일즈 비율은 뭐 거의 232배. 시장에서 거의 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하네요, 자료에서는. 232배.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기대가 현실보다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죠. 이 정도면 시장이 아이온큐의 거의 완벽한 성공, 그리고 아주 빠른 상용화 시나리오를 이미 가격에 다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현실은 아직 상용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거고요. 네, 자료에서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실적이 조금이라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정말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약간 시제품 단계인데 벌써 완성품 대박난 가격을 매기는 느낌이랄까요? 뭐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네요. 상용화 위험,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일단 자료에서는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가 아직 산업 현장에서 진짜로 얼마나 유용할지 그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요. 아이온큐의 그 트랩 이온 방식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듯이 확장성이나 비용 효율성을 더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죠.
제조 공정 같은 것도 표준화되어야 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매출처가 너무 특정 기관에 쏠려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 국방부나 에너지부 같은 정부기관 계약 의존도가 높다는 건데 만약에 정부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예산이 깎이면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 정부 정책 변화 리스크군요. 네, 그리고 계속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라서 혹시라도 금리가 오르거나 투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유동성 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오늘 아이언큐 분석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와, 정말 복잡하네요. 혁신적인 기술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데 그 뒤에는 상당한 재무적 어려움, 아직 불확실한 상용화길,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나게 높은 시장의 기대치, 이게 다 섞여 있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료의 핵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기술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의 현실을 냉정하게 봐라. 신중해라. 이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기술 자체의 매력에만 빠지지 말고 투자자라면 실제 재무 성과를 봐야 한다는 거죠. 뭐 매출이 꾸준히 느는지, 손실폭은 줄어드는지, 새로운 고객은 계속 확보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지표 개선을 면밀히 확인하라는 아주 강한 조언입니다. 그렇죠. 미래 기대감만으로 부풀려진 가치는 언제든 꺼질 수 있으니까요. 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거품일 수 있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이언큐 같은 사례를 보면서 이런 초기 단계 혁신 기술 기업들 있잖아요. 아직 상업적 성공이 확실하지 않은 이런 기업들의 미래 가능성을 현재 가치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 한 번쯤 각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